이상하게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 연예계, 정치, 기술 이슈 및 각종 범죄 등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항상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기분입니다. 한바탕 뉴스를 접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아요. 특히나 저를 직접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 뉴스입니다. 저와 아주 직접적으로 가까운 대한민국에 계속 올라가는 높은 물가, 높은 금리, 내 임금과는 계속 멀어져 가기만 하는 부동산. 거리를 좀 멀리 놔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죠.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 중인 유럽 연합국들, 부동산 위기의 중국, 극심한 엔저의 일본, 높은 금리의 미국까지. 심지어 이름은 친숙하지만 사정은 잘 몰랐던 국가들의 소식도 좋지가 않습니다. IMF 수준의 아르헨티나, 자국 화폐 가치가 무너져가는 터키 등 뉴스들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합니다. 항상 돈을 많이 가지고 싶고 써도 남는 만큼 돈을 가지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욕심도 정말 많고요. 저는 돈을 많이 갖고 싶은데 세상 곳곳이 돈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했다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앞으로 가져올 돈은 어디를 통해야 하는지 정말 어렵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곳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 라고 다짐을 해도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물가는 피부에 직접 체감이 됩니다. 이제는 만원 한 장 들고 편의점을 가도 플러스 행사 상품이 아니면 하루 끼니를 넉넉하게 해결하기도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월급은 그만큼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오르지 않는데 말이죠. 쉽지 않다.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쉽지 않고 힘든 상황일 때 아주 먼 옛날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희안 같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저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위기가 닥칠 때면 기회로 만들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열심히 굴리죠.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에서 찾아왔던 위기들이 모두 기회가 된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도 항상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이 말을 떠올리며 저는 그 위기를 타개할 힘을 얻곤 하죠. 이 말을 떠올리면 한숨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세계 각지에 들이닥치는 경제 위기는 도통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약하고 거대한 경제 규모가 무너져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대로 휩쓸려서 사라져 버릴 것만 같거든요. 그러다 문득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였죠. 이 영화는 한 줄로 설명하면 대한민국에 닥친 외환위기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만약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간접적으로 체험이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중산층들이 몰락하는 모습이 암울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괜히 불안함이 더 자극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을 대출이자 때문에 내놓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힘드니 너도 나도 집을 내놓아서 팔리지도 않고 가격은 폭락하고 중산층인데도 당장에 돈이 없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암울하더라고요. 하지만 영화는 영화,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는 모두가 예방하고 대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위기는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국가부도 상태로 치달아가는 국가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더라도 이웃나라의 위기는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의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저는 경제적 약자이지만 항상 강자가 되길 꿈꾸는 사람이기에 위기를 기회로 삼고 싶은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누면 좋을 만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소개에 앞서 이 책은 호불호가 많이 나뉠 것 같아요. 우선 이 책은 빼곡히 글밖에 없습니다. 페이지도 400페이지에 달할 만큼 그 분량이 엄청나고요. 경제와 위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읽기도 어렵고 눈길도 안 갈 것 같은 책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지루하고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읽으면서 참 책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다는 노랫말처럼 가끔 이런 난이도 있는 책을 완주했을 때의 그 성취감을 얻으시길 응원합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외환위기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보니 그에 대비한 경제적 어떤 기술이라든지 팁 같은 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저 1997년 대한민국이 찾아온 외환위기의 원인과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고 그 후에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서술하고 있죠. 이 책을 읽는다고 좋아, 대한민국이 어떤 경제적 위기가 찾아도 나는 끄떡없어가 되었으면 했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리 대비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위기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막상 위기가 다가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라도 생각해낼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위기가 찾아와도 잘 이겨내고 언젠가 세계 경제 1위의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을 들여다보면 외환위기와 그 후의 한국 경제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제목이 아닐까 싶네요. 글쓴이는 이재민, 출판사는 한울 아카데미입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합니다. 29,500원이네요. 책을 좀 들여다볼까요? 책에 들어가기 앞서 서론부터 왜?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들이닥친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명명될 만큼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중대 사건인데요. 심지어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을 정도고요. 그런데 책의 초판이 2017년 인쇄될 때까지도 대한민국에 들이닥친 외환위기에 대해 명확한 이유와 합의점이 없어서 그 성격을 명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책 내용에 따르면 우선 흥미로웠던 점은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입장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때가 저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국민들이 합심해 금모으기 운동처럼 똘똘 뭉쳐 극복했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었다는 것이 아리송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누가, 무엇을 계기로 한마음 한뜻으로 그 위기를 이겨냈는지. 대한민국 경제 위기인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견해가 없다 보니 전문가들, 학자들에 따른 개인 견해가 주를 이루어서 유력하게 피력되는데 학자들도 세계적으로 많고 경제 전문가들도 많다 보니 합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부에 의한 문제, 외부에 의한 문제, 더 나아가 경제계, 금융계, 노동계, 사회과학계 등 전문 분야마다 입장과 관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에 위기가 닥치면 이것이 외부에 의한 것인지 내부에 의한 것인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따라 해결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지만 개인들도 외환 위기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모두가 합의할 만한 확실한 원인은 없긴 하지만 작가는 최대한 많은 관점들을 하나로 묶어 담으려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 돋보입니다. 특히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외환위기를 겪은 것이 아니다. 언젠가 IMF 관련해서 외환위기를 겪게 된 이유는 국민들이 해외여행에서 사치와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어디선가 말했던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외환위기를 겪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잉? 이라는 생각이 들며 더 책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가난해서 외환위기를 겪진 않았지만 외환위기로 인해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로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 영향이 지금 사회에 어떻게 끼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든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아마 책을 읽고 나면 제 생각에 크게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지만 이 책이 투표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모두의 가게에 안녕이 깃들고 무탈하길 기원합니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